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 6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도박 중독이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면서 5개의 영상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이번엔 한 가지 유형을 특별히 추가시켰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박 중독이 대물림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울증 같은 정서적 질환은 겉으로 티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박 중독 같은 행위 중독은 남들 눈에 아주 잘 띕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력까지도 관찰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은요, 가족력의 특징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도박 중독을 자주 상담하다 보니까 도박이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는 걸 정말 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도 똑같이 도박을 따라해요. 혹은 할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는데 아들, 손자까지 대대로 도박으로 망해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도박 중독자들 가정 안에서는 정말 흔하게 벌어집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도박 중독자 가족들은 아, 맞아. 우리 집도 저러는데 라면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의 대물림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도박 중독자를 면밀히 관찰해 본 저만이 갖고 있는 통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도박 중독이 대물림 될 때는 이 바통을 넘기면서 릴레이 하듯이 대물림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릴레이 할 때 첫 주자가 바통을 들고 막 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나면 기존의 주자에겐 바통이 사라지고 두 번째 주자가 바통을 갖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자가 바통을 들고 뛰다가 세 번째 주자에게 넘겨주면 두 번째 주자에게선 바통이 사라지고 세 번째 주자가 바통을 갖게 되죠. 이렇게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 바통을 들고 릴레이 하듯이 A라는 사람에게서 중독이 사라지고 나면 곧 B라는 사람에게서 새롭게 중독이 나타나요. 도박이 바통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서 중독이 사라지면 C라는 사람에게 새롭게 중독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도박을 하다가 집안을 말아먹고 죽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중독도 따라서 사라졌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고 얼마 후 자식 중 하나가 똑같이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다 전 재산을 잃고 더는 돈을 빌릴 곳도 없어서 도박을 멈추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린 자식이 도박을 시작하면서 범죄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상황으로 흔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은 시기에 도박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꼭 보면 부모가 끊고 난 이후에 자식이 얼마 후 도박을 시작해요. 혹은 조부모가 도박을 끊고 난 후에 손주가 도박을 시작하기도 해요. 마치 한 경기장에서 릴레이 주자들이 바통을 넘기듯이 그렇게 가족 안에서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 아니냐. 지 부모한테서 배운 거다. 거울 효과다.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물림 받는 그 중독자들도요. 자기 부모를 엄청 미워했다고 합니다. 맨날 도박이나 하면서 가족들 괴롭히는 그런 부모 정말 닮기 싫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뭐에 홀려서 도박에서 헤어나질 못하겠대요. 그리고 도박의 대물림이 정말 부모에게 배운 영향으로 따라하는 거라면 왜 하필 부모가 도박을 끊고 난 후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정말 부모의 영향이고 도박이 그렇게 좋으면 부모가 도박할 때 자식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하면 집안에 너무 민폐라서 일부러 참다가 부모가 끊고 난 후를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시작하는 걸까요? 수많은 대물림 사례들 중에 세 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40대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10년째 사설토토에 중독되어 있었고 10년간 10억 원 넘게 잃었습니다. 초등생 자녀도 있었지만 월급의 대부분으로 빚을 갖고 있었고 아내까지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베팅을 반복하면서 빚을 점점 키우고 있었습니다.
A씨는 남들은 집도 장만했는데 자긴 아직 집도 없고 빚만 갚고 있다면서 남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고 그 열등감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신혼 때인 10년 전부터 도박을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도박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 본 적도 없이 자존감이 아주 높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가 도박을 싫어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도박으로 집과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들을 괴롭히다가 빚만 남긴 채 A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강하게 설득한 건 아들인 A씨였습니다. 도박 중독자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빚에 쫓기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 직후에 아들인 A씨는 갑자기 그전에 안 하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토토에 빠졌고 바카라를 즐기면서 10억 원 넘게 잃으며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살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7, 8년 동안 잃은 돈이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도박 중독을 고쳐보려고 6개월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입원 기간 중에도 핸드폰을 빌려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가 도박을 시작한 건 20살에 알바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지하 노래방에서 그는 알바를 했습니다. 갇혀진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알바 중에 짬짬이 바카라와 토토에 베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독되어 5억 원 넘게 날린 겁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도 B씨는 도박을 전혀 해본 적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까지 맡았던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랬던 B씨가 한순간에 도박 중독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B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과거에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B씨의 할아버지는 평생 도박에 빠져 시골 땅과 솥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모두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B씨가 초등학생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드디어 골칫덩이 노인이 사라졌다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얼마 후부터 가정적이고 성실하던 B씨의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래방의 큰 방 하나를 도박장처럼 사용하면서 지인들과 포커를 날마다 즐겼습니다. 노래방 운영은 알바생에게 맡긴 채 아버지는 밤새 포커를 쳤고 그곳은 도박쟁이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점점 큰 돈을 잃었고 생활비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참다 못해서 노래방을 도박판을 엎어버렸습니다. 계속 남편을 감시하며 노래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B씨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때가 B씨의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20살이 되어 부모님을 돕기 위해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던 B씨가 예전의 아버지와 똑같이 도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C라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C군은 중2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고 3년간 1억 원을 넘게 잃었습니다. 청소년이 잃은 돈 치고는 꽤 많은 액수였습니다. C군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친 적도 있고요.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로 사기를 치다가 수십 번 이상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도박을 알기 전까지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고요. 친구들과도 잘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C군이 중2 때부터 도박을 시작하더니 친구들 돈을 빼앗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뇌파 치료까지 받았고 약도 먹어보고 심리 상담도 수십 번 받았지만 도박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C군은 할아버지부터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평생 도박을 했고 장례식장엔 빚쟁이들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무덤에 화투장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C군의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막내 아들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C군의 막내 삼촌이기도 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몇 년간 도박과 단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 안더니 절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1년간 감옥을 다녀왔고 출소한 후엔 오갈 데가 없어서 큰형님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요. 그 집이 바로 시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때가 시군이 중1 때쯤이었습니다. 그 후 막내 삼촌은 도박을 전혀 안 하면서 예전처럼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집에 살던 조카 시군이 중2 때부터 예전의 할아버지와 막내 삼촌처럼 도박을 하고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소개한 세 분의 이야기처럼 가족 안에서 대대로 도박을 대물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박 중독자 한 명이 죽거나 도박을 끊은 후에 이 바통을 물려받듯이 멀쩡하던 한 명이 새롭게 도박을 시작합니다. 도박을 했던 부모를 정말 미워했는데도 자기도 따라서 도박을 합니다. 자기도 왜 도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단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자기가 싫어하는 가수의 노래를 굳이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도박 중독을 대물림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5개 영상을 이미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박 중독자들 중에 자기 정신으로 도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들 뭔가에 정신이 홀린 사람 같아요. 다들 빙의된 상태로 다른 영혼의 몸과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속에 빙의되는 유일한 영혼은 낙태당한 태아의 영혼이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었죠. 양자역학이 증명한 대로 우주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입자와 파동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낙태시켜도 파동 상태로 그 에너지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탯줄이라는 에너지 연결 장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령은 타인의 몸속에 연결되어 에너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원래는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엄마 몸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다른 자녀 중 하나인 A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서로 연결합니다. 그게 바로 빙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낙태령은 뱃속에서 너무 큰 트라우마를 겪은 채 자녀 A의 몸에 빙의됩니다. 그래서 자녀 A는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 중 하나가 도박 중독입니다. 낙태령은 우리 몸속에서 늘 긴장과 불안감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독 행위에 잘 빠지고 도박 중독도 그 중 하나예요. 낙태령이 자녀 A 안에서 도박을 학습하면 그게 계속 고착화됩니다. 낙태령은요, 파동 상태로 존재하는 한 명의 불안정한 인격체로서 인간과 똑같이 학습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자녀 A 안에서 도박을 오랫동안 학습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죠. 그러다 성인이 된 자녀 A가 사망이나 혹은 어떤 계기로 더는 도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몸 안에 있던 낙태령은요, 다른 대상의 몸속으로 옮겨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을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몸이 급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순간 A에게 적당한 자녀가 있다면 그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옮겨간 후 자신이 오랫동안 학습한 도박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낙태령이 한번 옮겨가면 그 전까지 도박에 미쳐있던 사람은 자기를 조종하던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박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대과천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옮겨가서 새롭게 빙의된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고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던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부터 도박에 미쳐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에서 동시에 도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시간차를 두고 릴레이하듯 도박을 하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던 영혼이 아들에게 혹은 손자에게 옮겨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당신이 집과 전 재산을 날렸던 도박 중독자 부모님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도박에 미쳐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리 끊고 싶어 해도 당신 속에서 자꾸 누군가가 도박을 하도록 명령하는 기분이 든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처럼 도박 중독자로 살도록 유혹하는 그 마음은 당신의 자아가 아니라 조부모님 혹은 부모님 안에 머물던 집안의 낙태령이 그분들 안에서 도박을 학습하고 당신에게까지 옮겨와서 계속 도박 욕구를 일으키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그 도박 욕구가 당신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도박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의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